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에밀리 브리엔이라고 해요. 저는 백인이자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에 사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유럽은 세계를 선도하는 곳이고 그 중에서도 프랑스는 문화, 예술, 그리고 패션의 중심지잖아요. 그를 증명하듯 파리에서는 매년 세계 4대 패션쇼가 열리고 우리 프랑스가 만들어내는 명품들은 전 세계인들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인기가 많죠. 게다가 프랑스는 EU를 이끄는 리더이기도 하고 우리 프랑스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 프랑스가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나라인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된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는 세계 최강국 중 하나이고 파리는 그 중심에 있는 도시니까요. 저는 이번 올림픽이 세계에 우리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경기 운영에서 문제가 생겼음은 물론 선수들이 더위에 지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놓친 부분이 많다는 걸 느꼈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이 우리의 구세주로 나섰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휴대폰을 선수들에게 지원해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 셀피를 찍어 실시간으로 가족이나 팬들과 기쁨을 나누는 모습은 정말 너무 멋졌죠. 또 선수들이 더운 날씨에 지쳐가고 있을 때 한국은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처해서 자국 선수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건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들이나 이번에 파리에 놀러온 한국인들이 정말 다들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전 세계에서 프랑스 사람이 제일 세련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들도 정말 멋지고 예뻐서 놀랐어요. 그들이 보여주는 매력과 스타일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왜 여태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들의 문화, 기술, 그리고 외모까지 정말 모든 것이 놀라웠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예쁜 피부와 아름다운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깨끗한 피부와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얼굴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들의 피부는 마치 도자기처럼 맑고 매끄러워서 저도 모르게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지?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고 저는 한국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그토록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한국인이 없었죠. 그런데 한국과 아주 근접한 나라였던 중국인 친구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인 친구에게 묻고자 했었고 이 일로 인해 저는 정말 끔찍한 경험들을 해야만 했답니다. 이 중국인 친구 때문에 저는 병원에서 진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데려갔던 병원이 바로 프랑스에서 한국인 분들이 운영하던 병원이었어요. 한국인 분들이 운영하는 병원은 지금 프랑스 전역에 있는 어떤 병원보다 진료가 빨랐고 한국인 의사분들도 엄청나게 친절하셨었거든요. 한국 때문에 사실 프랑스는 지금 난리입니다. 파리올림픽이 폐막한 지도 제법 지났는데 아직도 한국인들이 남기고 간 한국의 향기 때문에 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파리올림픽에서 보여줬던 한국의 영향력은 정말 프랑스에서 엄청난 이슈였는데 올림픽이 폐막한 이후에도 한국 문화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아서 한국 음식점과 한국 제품들을 파는 가게들이 엄청나게 대박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국을 직접 가겠다고 여행을 준비하는 주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 한국이 얼마나 올림픽 때 영향력이 컸는지를 지금 상황이 대변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저는 그래서 그 중국인 친구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잠시 회상해보면 참 어이가 없기도 한데요. 중국인 친구였던 메이린을 만나 저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게 사건의 발단이었죠. 제가 한국인들의 아름다움과 깨끗한 피부의 비결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어보자 메이리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에밀리,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 넌 속고 있는 거야. 한국은 외모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나라지만 기술력은 형편없어. 그래서 한국은 중국산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를 베껴서 짝퉁을 만들고 있어. 한국의 많은 브랜드들이 중국 제품들을 아주 조금만 변형한 다음에 마치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시장에 내놓고 있어. 그런데 그 원조는 대부분 중국에서 온 거야. 저는 메이린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이 선뜻 믿기지는 않았죠. 한국의 화장품과 뷰티 제품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들이 모두 중국산 제품을 베껴서 만든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제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자 메이리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일 내가 내 말이 맞다는 증거를 보여줄게. 그걸 보면 내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요즘 이런 중국인들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사연 읽다 보면 진짜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메이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다음날 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모든 의문은 그때 다 풀릴 테니까요. 그때 제가 메이린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한 친구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경고했어요. 에밀리, 메이린이랑 방금 한국 관련 얘기한 거지? 그런데 제 말을 너무 믿지는 마. 그러면서 최근 중국인들이 한국인 행세를 하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이 친구의 아빠는 경찰이었는데 요즘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하다가 잡히는 일이 많다고 들었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말했죠. 친구의 말을 들은 뒤 저는 한층 더 복잡한 기분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대망의 다음 날이 되었죠. 메이리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화장품 몇 개를 꺼내놓더군요. 메이리는 그것들이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명한 화장품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화장품의 뒷면에 확인한 순간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메이린이 한 말이 사실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당황한 저를 보며 메이린은 이렇게 말했어요. 봐봐. 내 말이 맞지? 한국의 많은 화장품들은 사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야. 디자인이나 포장만 조금 다르게 해서 한국 제품으로 팔고 있는 거지. 저는 눈앞에 화장품들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동안 한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를 쳐온 것이라니 한국에 가지고 있었던 환상이 무너져 내리며 저는 혼란스러움을 느꼈죠. 이제 저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눈앞에 이 사실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머리가 다 아파올 지경이었어요. 그때 메이리는 한층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중국에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중국의 모든 걸 따라하고 심지어 중국의 짝퉁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옛날부터 중국은 좋은 마음으로 덜 떨어진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전파해줬어. 그런데 한국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의 뒤통수를 치고 있지. 항상 중국의 문화를 자기 것처럼 꾸미고 심지어 우리 것을 빼앗아가려 해. 한푸, 파오차이, 거기에 백두산까지. 원래 이 모든 게 다 중국의 것인데 한국은 그걸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한푸는 중국 전통 의상이고 파오차이도 원래 중국에서 유래한 건데 한국은 그걸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잖아. 심지어 백두산도 원래 중국 영토의 일부였는데 한국은 그걸 자기네 산이라고 하면서 세계에 알리려 하고 있어. 메이린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열정적으로 한국을 비난했어요. 메이린이 말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메이린의 표정은 더 없이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건 절대로 거짓일 수 없었죠. 그 순간 저는 메이린의 말을 믿게 되었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장하는 걸 보면 어쩌면 그동안 제가 몰랐던 한국과 중국 사이의 이야기가 정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 메이린의 말이 사실이라면 중국인들이 정말 억울하고 분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아니 그걸 왜 믿냐고요. 한국 제품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붙어 있는 걸 보고 그걸 중국에서 만든 걸 한국인들이 자기네 제품이라고 하는 거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대체 왜 믿어요? 와 진짜 답답하네요. 계속할게요. 메이린, 그동안 한국 때문에 정말 힘들었겠다. 중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좋은 의도로 한국을 도와줬는데 그런 대우밖에 받지 못했다니. 짝퉁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문화를 빼앗아가려는 행동이 얼마나 불쾌할지 충분히 이해해. 저는 메이린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메이린은 제가 그렇게 말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미소 지으며 이제라도 한국의 실체를 알았으니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순하고 착한 메이린을 보면서 그녀와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와 메이린은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더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죠. 메이린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었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우정도 깊어져 갔죠. 순하고 착하기는 개뿔. 와, 답답해. 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은 남아 있었어요. 메이린과 친해지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 하나가 떠나지 않았거든요. 분명 올림픽 기간에 제가 본 한국인들은 모두 피부가 깨끗하고 머릿결도 윤기 있게 빛났는데
메이린의 피부와 머릿결은 그렇지 않았어요. 메이린은 피부에 여드름이 잔뜩 나 있었고 머릿결도 부스스했거든요. 그녀와 친하게 지내면서도 문득 이런 점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메이린을 믿기로 했답니다. 친구로서 그녀의 진심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메이린과의 우정을 이어갔죠.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걸 깊이 파헤치기보다는 메이린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먹으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 화장품과 샴푸가 다 떨어져 새로 사야 할 때가 되었답니다. 저는 아무 고민 없이 메이린에게 달려갔죠. 그리고는 어떤 제품을 사면 좋을지 메이린에게 추천해달라고 했답니다. 메이린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더니 전문가처럼 제게 몇 가지 화장품을 추천해 주었어요. 이 제품들은 지금 중국에서 엄청 인기 있는 것들이야. 가격도 좋고 품질도 좋아서 너한테 진짜 딱이야. 메이린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고 저는 그녀의 말에 따르기로 했죠. 이제 문제는 이 제품들을 어디서 사냐는 것이었는데 메이린이 중국 쇼핑몰들을 추천하더군요. 에밀리, 너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써봤어? 안 써봤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이용해봐. 그 중국 쇼핑몰들은 가격도 합리적이고 배송도 빠른 편이거든. 저는 메이린의 말을 듣고 곧바로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 쇼핑몰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구매하던 화장품과 샴푸들도 이 중국 쇼핑몰에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었어요. 같은 제품인데도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았죠. 게다가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하면 비싼 선물을 공짜로 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었는데 이렇게 고가의 제품이 공짜로 제공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결국 저는 이 쇼핑몰이 사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자 메이린이 깔깔 웃으며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에밀리, 중국은 대국이잖아. 중국인들은 손님들에게 후하게 대접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게다가 이 쇼핑몰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니까 걱정 말고 주문해. 메이린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니 그제서야 저는 안심이 되었어요. 결국 저는 메이린이 추천해준 제품들을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각각 주문했죠. 그날 이후 저는 기대에 부풀어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메이린이 추천해준 화장품들이니 얼마나 좋을까?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용해봐야지. 새로운 화장품들이 제 피부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정말이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택배가 오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며 배송 상태를 확인했지만 상태는 여전히 출발에 머물러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조바심이 생겼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중국에서 프랑스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겠지. 멀리서 오는 택배니까 좀 늦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여전히 배송 상태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속으로 아마 운송 중에 문제가 생긴 거겠지.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렇게 혼자 속으로 조바심을 내며 택배를 기다리던 어느 날 드디어 테무에서 주문했던 화장품이 도착했어요. 그 순간 얼마나 기쁘던지 그동안 쌓였던 불안과 걱정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곧바로 포장을 뜯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메이린이 추천해준 그 화장품들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죠. 그런데 상자를 열고 그 안에 담긴 화장품들을 확인한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선 브랜드 로고의 크기가 인터넷에서 본 것과 다른 것 같았고 포장지의 재질도 지나치게 얇고 싸구려 같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살펴볼수록 이건 정품이 아니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죠. 아무래도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어서 다음 날 학교에 가자마자 저는 메이린을 찾아가 이 화장품에 대해 따져 물었어요. 메이린, 나 어제 테무에서 화장품 택배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 화장품들 뭔가 이상해. 로고 크기도 다르고 포장지 재질도 너무 싸구려 같아 보여. 이게 정말 정품 맞아? 그러자 메이린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이렇게 답하더군요. 테무에서 파는 화장품은 백화점에서 파는 것과 똑같은 제품이니까 걱정하지 마. 정품이긴 한데 공장에서 만들 때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라서 싸게 파는 거지. 기능이나 성분은 전혀 문제 없으니까 안심하고 써도 돼. 메이린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자 그제서야 저는 안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니 별일 없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와 바로 그 화장품을 사용해 보았답니다. 세수를 한 뒤 얼굴에 꼼꼼하게 화장품들을 발랐죠. 거울을 보면서 저는 피부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어요. 이 일이 어떤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얼굴에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죠. 새로운 화장품을 사용한 첫날이니 피부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벼운 반응일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려움은 점점 심해졌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더니 결국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가려움과 통증에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거울을 들여다봤죠. 그리고 그 속에서 마주한 광경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었답니다. 제 얼굴은 붉게 부어오르고 곳곳에 울퉁불퉁한 발진이 돋아난 것이 마치 거대한 딸기 같아 보였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메이린을 믿고 사용했던 화장품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줄이야.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가슴속에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고 그렇게 저는 절망 속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제 피부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붓기가 더 심해진 것 같았고 발진들은 더 선명하게 올라와 있었죠. 처음에 저는 결석을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이 얼굴을 해서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메이린을 만나러 학교에 가야만 했어요. 제 피부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었고 솔직히 말해 이 상황이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지다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당장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메이린 뿐이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스카프로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모자를 푹 눌러쓰고 학교로 향했어요. 교실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죠. 제 목적은 오직 하나, 메이린을 찾아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메이린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힌 채 저는 곧바로 메이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팔을 잇는 힘껏 붙잡고 그대로 교실 밖으로 끌어냈죠. 당황한 메이린은 대체 왜 이러냐고 물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카프를 조금 내려 붉게 부어오른 제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메이린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그러더니 메이린은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추천한 화장품을 쓰고 이렇게 됐다고 따지러 온 거야?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인가? 네, 내 피부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고 말했듯이 내가 추천한 중국 화장품에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한 트집 잡을 생각하지 마. 메이린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분명 저는 메이린의 말을 믿고 그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친구의 얼굴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데도 그녀는 전혀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굴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그녀의 태도에 저는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메이린은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하며 이 상황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그 화장품이 내 피부에 안 맞았던 것 같은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더 이상 이 일로 날 귀찮게 하지 말아줘. 그 순간 저는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뇌가 정지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 제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에 대해 메이린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죠. 저는 더 이상 메이린과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고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고작 저런 애 때문에 울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속상한 마음으로 혼자 복도를 걷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제게 다가왔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걸어오는 그 친구는 예전에 메이린을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었던 바로 그 친구였죠. 그 친구는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설마 메이린이 추천한 중국 화장품을 쓴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메이린이 중국 화장품이 피부에 좋다고 하도 추천을 해서 믿고 썼는데 얼굴이 이 꼴이 됐어. 제 말을 들은 친구는 한숨을 쉬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국산 화장품에는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많아 피부에는 치명적인 중금속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도 있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성분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대.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도대체 메이린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위험한 화장품을 제게 추천해 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만약 메이린이 이런 위험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중국 화장품을 추천한 거라면
여태까지 제가 알아왔던 메이린의 모습은 전부 가식일 뿐이었다는 것인데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을 친구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제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데 친구는 우선 얼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 피부를 치료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친구의 말에 저는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급히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잠시 후 제 얼굴 상태를 본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고 당장 의사 선생님을 만나봐야 한다며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셨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이렇게 빠르게 진료가 가능한가? 좀 놀랐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물어보니까 이 병원은 프랑스로 이민 온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모든 병원이 이렇게 빠르게 척척 진료받기 어렵거든요. 병원비도 비싸지만 모든 게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인이 운영한다는 병원은 환자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국인 의사 선생님은 제 얼굴을 보시더니 한동안 경악한 상태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얼굴에 드러난 붉게 부어오른 피부와 울퉁불퉁한 발진을 살피면서 차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대체 얼굴에 무슨 짓을 했길래 피부가 이렇게 심하게 부어오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너무 창피해서 차마 중국산 화장품을 썼다고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기에 결국 친구 추천으로 중국 화장품을 썼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한국인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그 한숨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죠.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겠어요. 다행히 조기 치료를 하면 피부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산 화장품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요즘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다니며 피부를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워낙 상태가 심각해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과연 제 얼굴이 100%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붉고 민감해진 피부를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 화장품 사용을 멈추니까 피부가 이 이상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병원은 한국인 의사분들의 실력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루가 다르게 제 얼굴을 조금씩 개선되었고 한국인 의사분들이 제 피부에 맞는 한국산 화장품을 주셔서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왜 한국의 뷰티가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프랑스에서도 한국에 여행 가면 무조건 들르는 곳이 화장품 매장일 정도니까요. 아, 제가 재미있는 것 하나 알려드릴까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가 주문했던 샴푸 있잖아요?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답니다. 요즘은 오히려 그 샴푸가 영원히 도착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답니다. 그 샴푸 안에 또 무슨 위험한 성분이 들어있을지 누가 아나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그 샴푸가 중국에 쭉 머무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것이 제 피부와 정신 건강을 지키는 일일 테니까요. 그리고 한국인 의사분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 건데 한국 제품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는 건 제조사가 중국이라 그렇지만 실제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은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더군요. 보통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거의 고위층 임원들, 팀장급 사람들은 한국인들이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직원들이 중국인들이래요. 인건비가 싸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고용해서 만든다더라고요. 하지만 그 반대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고용해서 뭔가를 하는 건 거의 없다고 해요. 한국인들은 기술력이나 일센스가 매우 좋기도 하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인건비가 높아서 중국은 한국인들을 못 부린다더군요. 오히려 한국인들이 값싼 중국의 인건비로 중국인들을 고용한다고 하니까요. 벌써 이것만 봐도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국가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메이리는 요즘 뻔뻔한 얼굴로 자신의 중국 친구들과 놀고 있답니다. 제 사건이 있은 뒤로 백인 친구들이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으니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얼굴에 철판을 두르기라도 한 것인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당하게 다니는 것이 꼴불견이기는 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무책임하고 뻔뻔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같은 인간이 맞긴 한 것인가 싶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이 어쩌면 제 잘못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메이린이 근거도 없이 한국 욕을 할 때 저는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어버렸으니까요. 나중에 제대로 알고 보니까 한국은 중국을 따라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품격 있는 문화를 갖추고 있더군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대체 중국은 뭘 믿고 한국을 깎아내리려 했던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중국은 한국이 부럽고 셈이 나서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한국을 깎아내려야 할 만큼 말이죠. 한국이 점점 더 세계적인 무대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는 근거 없는 중국의 자부심은 뿌리부터 흔들렸을 것이고 그래서 그토록 한국을 깎아내리고 폄하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저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전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죠. 한국의 K-팝은 아시아 시장을 가볍게 제패한 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고 한국의 드라마는 언제나 OTT 시장의 탑10에 들며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한국의 휴대폰과 가전제품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트렌드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한국처럼 노력해서 성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만들어낸 혁신과 창의성을 존중하기보다는 이를 모방하거나 그대로 베끼는 식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 한국이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면 중국에서는 그 형식을 그대로 모방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국의 휴대폰과 가전제품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 중국도 비슷한 디자인과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얌체처럼 따라 만들고 있죠. 노력도 없이 결실만 쏙 가져가려는 뻔뻔한 중국의 태도에 정말이지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큰 경험을 했다고 지금은 그냥 생각합니다. 한국이 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많고 파리 올림픽 때도 전 세계 참가국들의 사람들 마음을 흔들었는지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만간 한국에도 가볼 생각입니다. 이렇게까지 대단한 나라를 알게 되었는데 태어나 한국을 가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가서 한국을 경험하고 또 사연 보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코리아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사연 주인공이 현재 한국에서 거주한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계신 분인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또박또박 읽으시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직접 사연을 녹음하셔서 보내주셨으니까 오늘은 사연 주인공 샤론 토마슨 씨, 한국 이름은 이샤론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죠. 미국의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비해 서울 유니버시티는 형편없는 대학이라고 한때 무시했었던 미국의 전문 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왜 기껏 서울 유니버시티에 가겠다고 밤까지 새면서 공부하지?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샤론 토마슨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은 이샤론이에요. 지금 저는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한국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무시하고 살았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라고 하면 그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나라쯤으로 인식했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 본 적은 없었죠. 제가 생각하는 세계 1위 국가는 항상 미국이었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떨거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왔답니다.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백인이라는 사실도 이런 제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한몫했어요. 미국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주류 인종으로 살아가다 보니 어리석게도 제가 다른 인종에 비해 훨씬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동양인들을 대할 때 저는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는 했어요. 동양인들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의 이런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더욱 강해졌어요. 미국에는 원래 예전부터 백인 우월주의가 존재하고 있기는 했지만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사람들이 겉으로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어느 순간 백인 우월주의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도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저 또한 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 거죠. 저는 백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특권처럼 여겼어요. 모든 인종들 중에서 백인이 제일 우월하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실제 현실 속 제 라이프는 그다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제 신분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전문 대생이었고 학교가 끝나면 맥도날드에서 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했죠. 매일같이 패티를 굽고
감자칩을 포장하는 것이 저의 진짜 현실이었어요.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떠들며 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내세우곤 했지만 그냥 정작 제 삶은 그 자부심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속에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미국의 백인이라는 특권층으로 태어났고 그만큼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hamburger나 만들고 있어야 한다는 게 좀 화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퇴근 후에 친구 토니를 만났는데 토니의 입에서 이해 안 되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불닭볶음면을 먹어봐. 그거 엄청 매운 한국 라면인데 아주 맛있게 매워서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정도야.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랄까? 저는 저 같은 백인인 토니의 입에서 한국 라면을 먹어보라는 말이 나오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스트레스를 풀기에 그 동양의 한국 라면을 먹으라니까 얘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죠. 토니가 하는 말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라고 하니까 토니가 그랬었어요. 내 말 믿고 한 번만 먹어봐. 샤론 너도 중독될 거야. 요즘 말태에 불닭볶음면이 들어오면 그 즉시 sort out 된다니까. 토니는 불닭볶음면이 마치 황금이라도 되는 것처럼 침까지 튀겨가며 열심히 설명했고 저는 그때 그런 토니를 보면서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당황했어요. 토니는 분명 미국에서 나고 자란 친구였는데 어쩌다가 저런 괴상한 한국 푸드에 빠진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었죠. 그런데 토니는 오히려 한식의 훌륭함을 모르는 저를 불쌍하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괜히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그날 저녁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으며 이런 생각했어요. 불닭볶음면은 무슨. 역시 요리는 미국 요리가 최고지. 어딜 감히 한국 같은 동양 요리를 나한테 추천하고 있어? 그렇게 저는 고집스럽게 미국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한국 라면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제게는 미국 음식이 최고였고 미국의 라이프가 최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도 어김없이 맥도날드에서 hamburger를 만드는 지루한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패티를 뒤집고 번을 굽고 늘 하던 일을 반복하는 하루였죠. 그런데 이날은 특히 일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때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 더운 날 땀을 흘리면서 패티를 굽고 있었는데 웬 동양인 관광객 가족이 들어와서 아주 밝은 얼굴을 하고는 hamburger를 주문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들은 시원한 에어 컨디션 바람을 맞으며 웃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 얼굴에 와닿는 후끈한 그릴의 열기가 어찌나 불쾌하게 느껴지던지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나는 분명 우수한 백인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라이프를 살 자격이 있는데도 고작 이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에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기는 다 백인인 미국이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떠올린 것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에 가면 저와 같은 백인들이 더 인정받고 더 대우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답니다. 제가 더 대우받을 수 있는 곳에서 새로운 라이프를 시작해보기로 한 거죠. 저는 서둘러 한국에서 일할 때를 알아보았고 서울의 한 학원에서 잉글리시 강사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바로 지원서를 넣었고 얼마 후 예상했던 대로 채용되었다는 연락 받았어요. 그렇게 저가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좋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미안합니다. 계속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나은 대우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저를 들뜨게 했거든요. 물론 제가 살던 텍사스보다는 한국의 인프라가 훨씬 떨어질 테니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되기는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그저 잘 사는 나라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은 한국에 도착한 순간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Oh my God, 완전 달랐어요.
거대한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그야말로 최첨단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도시를 아름답게 물들인 화려한 넌샤인과 텍사스에서는 본 적도 없는 최첨단 기술로 무장된 교통 시스템.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한국이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특히 IT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모습이 놀라웠는데 서울 어디를 가든 초고속 인터넷 연결되어 있었고 한국 사람들은 노인부터 어린이들까지 스마트폰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가진 저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렇게 이상한 기분이 되어 저는 한국에서 잉글리시 강사로 새로운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미국인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다른 누구보다 우월한 미국의 백인이었고 잉글리시는 저의 모국어였으니 저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물론 저는 남을 가르쳐 본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한국인 강사들보다는 제가 훨씬 더 뛰어난 강사일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인 강사들이 아무리 잉글리시를 잘해도 저만큼은 못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첫 출근하는 날, 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학원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동료 한국 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발음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요. 아무래도 한국인들한테 잉글리시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 말을 하면서 한국에서 미국 언어를 가르친다는 생각에 괜히 우월한 제 자신에게 자랑스럽더라고요. 머지않아 저한테 우러러보고 감사해야 할 동료 한국 강사들을 상상하니까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제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강사들의 잉글리시 능력이 제가 예상한 거를 훨씬 뛰어넘어 버렸어요. 너무 잘했어요. 지금 제가 한국말을 이렇게 좋게 내가 나를 칭찬하면 안 되는데 여튼 되게 잘한대요. 진짜 엄청 노력했어요. 질 수 없어서 한국 발음 잘하려고 맨날 혼잣말 했어요. 미안합니다. 다시 계속 읽을게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모든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했고 학생들과의 소통도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어요. 수업 준비부터 강의 진행, 학생 관리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죠. 특히 한국인 강사들이 보여준 그들의 근면성과 정확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인 강사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쳤고 학생들의 성취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였죠. 저는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며 제가 얼마나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잉글리시가 모국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한국인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정말 느꼈어요. 한국 동료들이 보여준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자극이 되었고 그들의 일을 지켜보며 저도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 오만한 생각이 모두 부서지는 상황은 한국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면서도 벌어졌는데 처음에 저는 학생들이 저를 우러러보고 제 말에 전적으로 의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온 원어민 강사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가득한 상태로 수업에 들어갔답니다. 학생들 앞에 서자마자 저는 일부러 더 유창한 잉글리시를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저의 현지 잉글리시 발음에 놀라워하고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일이 전개되었죠. 한국 학생들은 제 능력에 감탄하기는커녕 즉시 제 말을 알아듣고는 제게 프리 토킹으로 대화를 걸어오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렇게나 잉글리시를 잘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과시하려던 잉글리시 실력은 한국 학생들 앞에서 별것 아니게 느껴졌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져오는 한국 학생들 앞에서 원어민인 제가 오히려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발음은 아주 자연스러웠고 문법이나 단어 사용에서도 실수가 없었죠.
더 놀라운 건 학업에 대한 미친 듯한 열정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단순히 잉글리시를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문득 궁금해졌어요. 대체 한국 학생들은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걸까? 제가 보기에 한국의 이 학생들은 천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미 스마트한데 왜 노는 시간도 아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태어난 미국의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처럼 열정적으로 공부 안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왜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 클럽, 하버드 유니버시티와 같은 곳에 한국 유학생이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이미 너희는 잉글리시를 너무 잘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냐고 말이죠. 그러자 모든 학생들의 입에서 어떤 똑같은 답이 나왔고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답니다. 학생들의 답은 바로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에 가고 싶어서였어요. 아니 고작 서울대학교에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하버드나 예일 유니버시티도 아니고 서울 유니버시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제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손꼽히는 하버드나 예일도 아니고 그저 한국의 대학일 뿐인 서울 유니버시티를 목표로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제 기준에서 보면 최고의 목표는 당연히 미국의 명문 대학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학생들은 서울 유니버시티가 얼마나 대단한 대학인지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제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신들의 목표를 향한 확고한 열정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그런 말들이 와 닿지 않았어요. 서울대가 한국에서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비 리그 유니버시티들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그래봤자 한국의 작은 학교일 뿐이지 라고 생각하며 서울대를 얕잡아 보았죠. 그때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서울 유니버시티에 대한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심각한 복통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죠. 그런데 출근을 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건 마치 누군가 제 복부를 꽉 쥐어짜며 비트는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결국 저는 통증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동료 강사들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죠. 구급차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제 상태는 계속 나빠졌어요. 그때 진짜 극심한 고통에 눈앞이 아찔해지고 온몸에서 식은 땀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대로 죽는구나 싶어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창피한데 동료 손잡고 유언까지 했어요. 나 이제 죽어. 나 죽으면 내 패밀리에게 전해줘. 한국에서 좋은 경험했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 뱅크 넘버는 이렇게 했어요. 구급대원들이 학원에 도착했어요. 그때 아프면서도 놀란 게 구급차를 부른 지 아직 5분도 안 됐는데 되게 일찍 왔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빨리 못 와요. 구급차 기다리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구급차도 빨리 왔는데 병원에도 진짜 빨리 도착했어요. 내가 있던 학원에서 병원은 좀 멀었는데 금방 도착해서 나중에 동료한테 물어봤는데 영상 보여줬어요. 영상에 구급차가 가니까 한국 자동차들이 다 비켜줬어요. 구급차 가라고 다 비켜주더라고요. 미국은 안 그래요. 그래서 구급차가 그냥 자동차 받고 갑니다. 안 비켜주면 그냥 밀어버려요. 근데 제가 그때 실려갔던 병원이 이름이 들어봤어요. 그곳이 제가 그렇게 미국의 하버드 유니버시티나 예일 유니버시티보다 별로라고 했던 서울 유니버시티 병원이었어요. 제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나 집착하던 바로 그 서울대의 병원이었죠. 저는 참 이 상황이 그때 민망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며칠 전 서울대를 무시하고 비웃었는데
그렇게 무시했던 유니버시티 출신의 덕터들에게 살려달라고 실려온 거니까요. 제 모습이 참으로 우습게 느껴졌죠. 그때 되게 어려 보이는 젊은 덕터가 달려와 제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 보이는 그의 외모에 약간의 불안감이 들었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더군요. 그 덕터의 눈은 날카롭게 빛나며 저한테 집중되어 있었고 저를 진찰하는 그의 손길에서는 프로페셔널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 근거도 없이 서울대를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반성했어요. 그렇게 제가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되게 그때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어요. 지금 당장 개복 수술을 해야 합니다. 와, 그때 그 말이 제 귀에 들리자마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다행히 큰 병은 아니고 급성 맹장이었지만 그래도 이 낯선 땅에서 갑자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진짜 무서웠어요. 돈도 걱정이었죠. 미국에서 수술 받으려면 제가 열심히 일해도 몇 개월은 벌어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로 수술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리고 아픈데 또 바로 못하고 기다려야 하거든요. 되게 오래 있어야 해요. 근데 한국 서울 유니버시티 병원은 바로 수술해주더라고요. 병원의 의료진은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저를 위해 기꺼이 마음을 써주었답니다. 그들은 제 상태를 차분히 설명해주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수술이 얼마나 안전하게 이루어질지를 하나하나 되게 상세하게 알려주었죠. 친절한 설명과 따뜻한 대우 덕분에 제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느끼는 불안감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이곳이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공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병원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얼마 후 회복실에서 눈을 뜬 저는 수술이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게 다 프로페셔널한 서울 유니버시티 의료진 덕분이었죠. 그때 되게 한국에서 병원에서 수술 받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었으면 이렇게 친절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못했어요. 100% 확신해요. 세계에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1위라고 인정받고 있지만 치료비가 너무너무 비싸서 국민들은 병원에 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병원은 예약제라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기까지 진짜 되게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긴급한 상황에서도 몇 달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미국의 유니버시티들이나 의료 시스템도 이 부분에서는 서울대와 한국의 의료진이 보여준 수준을 따라잡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동안 서울 유니버시티를 무시하고 그 대단함도 모르고 얕잡아 보았던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한국의 능력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어쩌면 하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신 게 올바르지 못한 내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때 한국 간호사분께서 저한테 와서 제게 미션 하나를 주더군요. 그건 바로 방귀를 뀌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맹장 수술을 한 뒤에 나오는 방귀는 장이 제대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수술 후 방귀를 뀌는 것이 아주 중요한 미션이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방귀 뀌기 미션이 시작되었죠. 창피했어요. 근데 저는 병원 복도를 열심히 걸으며 어서 방귀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복통을 참으며 열심히 걸어다닌 끝에 어느 날 병실에서 드디어 방귀 미션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창피했어요. 근데 주변에 있던 간호사분들이 웃으며 축하해 주었어요. 방귀 뀌고 박수 받긴 처음이었어요. 이번 소동을 겪고 저는 진짜 어떤 깨달음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방귀를 뀌고 축하받은 게 꼭 내 몸속에 있던 나쁜 생각과 사고방식을 배출한 기분이었거든요. 진짜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각오를 다진 저는 학원에 복귀한 뒤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그리고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있죠. 이제는 한국 학생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목표로 하는 서울 유니버시티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잘 알게 되었고 그들의 목표를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한몸 부서져라 열정적으로 잉글리시를 가르치고 있답니다. 학생들은 그런 저를 보며 이상하단 눈빛을 하고는 선생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는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이 나를 바꾸었어 라고 답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나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이런 거가 써 있었어요. 좋은 미국 놔두고 왜 아시아인 한국 같은 작은 곳에 가서 고생하냐고 얼른 다시 미국으로 오라는 메시지였죠. 이 메시지를 읽고 나니 저도 한때 이 친구와 같은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한때는 저도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의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테니 그게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게 답장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적어도 어떤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나 걱정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한국 생활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아주 값지고 의미 있거든. 그리고 확실하게 말하는데 한국이 미국보다 더 살기 좋아. 오히려 배울 점이 아주 많은 국가였어. 너도 알잖아. 지금 한국이 미국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 거. 근데 직접 와보니까 더 엄청 대단해. 진짜야. 저는 이렇게 답장을 보내며 저는 이 친구도 언젠가 자신의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어요. 며칠 전 저는 제자들을 데리고 서울 유니버시티 견학을 가보기로 약속했어요. 지금은 너무 더워서 나가기가 힘들지만 조만간 날씨가 시원해지면 제자들과 함께 서울 유니버시티로 나들이를 가볼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미국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건 잉글리시로 잠깐만 전할게요. The world is much broader than many Americans living in their bubble realize. Outside the US, there are remarkable countries like South Korea with incredibly talented people. I used to think being born white and raised in America entitled me to everything. But living in Korea made me realize how foolish and baseless those notions were. The people I've met in Korea, especiall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pletely shattered my prejudices. Now I have genuine respect and admiration for them. It's crucial to remember that being white doesn't make someone superior, and being Asian certainly doesn't make someone inferior. In fact, those who judge and discriminate based on race or skin color are the truly inferior ones. This may seem obvious, but many white Americans fail to grasp it. Fortunately, by coming to Korea and interacting with doctor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other Koreans, I've witnessed their exceptional abilities and passion firsthand. This experience has made me acutely aware of how ignorant and foolish racial discrimination is. 제가 직접 한국어 공부도 하고 싶고 그래서 직접 녹음해서 주면 안 되냐고 부탁했어요. 최대한 또박또박 읽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한국말 진짜 잘하시지 않나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잘하셔서 말이죠. 사연을 이렇게 직접 녹음까지 해주신 우리 이샤론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한 타임 쉴 수 있었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사연은 샤론 토마슨 씨가 들려드렸고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저희 여우튜브 멤버십 후원에 가입해주신 박창호님, 김석준님, 이규남님, 탁준성님, 정용성님, 정덕수님, 안명성님, 이진우님, 포도네님, 한마디 지나가다님, 엄정필님, 주혜송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